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부산 지역에 왜 눈이 오지 않는지에 대한 강의를 한 이후로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한반도 대설 유역에 대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그 저번에 대기 불안정 시리즈처럼 시리즈를 준비했고요. 아마 5개 내지 6개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기 서울도 이상하게 눈이 오지 않고 있고 비만 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서울에도 눈이 오길 바라는 마음과 염원을 담아서 한반도 대설 유형에 대한 강의를 CC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한랭 종관 저기압입니다. 약간 듣기만 하면은 좀 어렵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쉽게 한랭 종관 저기압이 무엇이고 어떤 뜻인지 그리고 어떻게 생기고 발달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막두! 네, 그러면은 한반도 대설 유형 시리즈 1탄 한랭 종관 저기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한랭 종관 저기압이라는 용어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차갑다는 것이고, 여기 종관이라는 것은 1000km 이상의 규모로 우리가 흔히 보는 일기도에서 해당 저기압의 형태가 보이냐 마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압이라는 것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이라는 건데, 따라서 한랭 종관 저기압이라는 것은 일기도에서 보이는 차가운 저기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관이라는 것은 규모가 1000km 이상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종관 일기도상에서 해당 저기압이나 고기압이 보이냐 마냐를 따지는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종관과 비종관 차이를 보이겠습니다. 종관 저기압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일기도에서 저기압이 이렇게 식별이 가능한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기도를 볼 때 이렇게 저기압의 형태가 보인다는 것은 이런 게 바로 종관 저기압을 말하고, 반대로 비종관이라는 것은 곧 중규모 혹은 미규모인데요. 이러한 작은 규모의 저기압들은 일기도 안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선장을 볼 때 유선장에서는 저기압, 즉 수렴대가 이렇게 보이지만 규모가 너무 작아서 일기도 안에서는 저기압 형태가 아예 보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규모가 너무 작아가지고 종관 일기도에서는 관측이 어려워서 겨울철에 조그만 저기압을 통과할 때 예보가 다소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은 대기 규모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위규모, 중간 규모, 종관 규모, 지구 규모가 있는데요. 여기서 종관이라는 것은 세 번째로 1000km 이상에 해당되는 규모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일기도 같은 경우에는 미규모나 중규모가 아니라 종관 규모이기 때문에 지도상에서 1000km 이상 되는 저기압이나 시스템에 있어야만 우리는 일기도 안에서 해당 저기압이나 고기압의 중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기압 체계가 1000km 이하라면은 우리는 절대로 일기도 안에서 확인할 수가 없어서, 뭐 중규모로 알고 있는 태풍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000km 이상 되는 규모가 돼야만 우리는 비로소 일기도 안에서 해당 저기압이나 고기압의 중심기압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랭 종관 저기압은 어디서 생겨서 어디로 갈까요? 우선 한랭 종관 저기압은 가장 먼저 중국 내륙에서 저기압이 만들어진 다음에 동쪽으로 이동하는데,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한대제트 축이 한반도보다 남쪽에 있는 상태에서 저기압이 구성이 되면은 이렇게 한랭한 성질을 갖고 있는 저기압이어가지고 우리는 이를 한랭 종관 저기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대제트라는 것은 500헥토파스칼에서는 5400 GPM, 300헥토파스칼에서는 8750 GPM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상층 파동을 따라서 저기압이 이렇게 발달을 하고 있고, 저기압의 중심이 내륙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이거를 비로소 한랭 종관 저기압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기압이 중국에서 발달해서 동지당의 상태에서 한반도가 한대제트 북쪽에 위치할 경우 이러한 저기압은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다 해서 우리는 이를 한랭 종관 저기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랭 종관 저기압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 때 그럼 과연 어느 지역에 눈이 많이 올까요? 한랭 종관 저기압의 강설 구역은 이렇게 제가 채택한 구역인데요. 주로 서울과 경기도, 인천과 충청남부 북부하고 강원도 전역이 폭설 구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한랭 종관 저기압이 지나가게 되면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상당히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겨울철에 수도권 지역에 대설이 온다 하면은 우리는 대부분 다 한랭 종관 저기압의 통과를 암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좀 오래된 내용인데요. 2010년 1월 4일날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지역에 굉장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특히 서울에는 25cm라는 눈이 내려가지고 현재 서울이 갖고 있는 적설 최대 극값을 기록했는데요. 서울 말고도 뭐 인천, 뭐 경기도, 강원도 북부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눈이 내려서 수도권 전역으로 광격적인 대설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럼 당시 한랭 종관 저기압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중국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서해상을 통과하면서 발달하였고, 저기압의 중심이 충남에 상륙하면서 저기압의 동쪽과 북쪽인 서울, 경기도,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한랭 종간 저기압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발달한 후에 한대제트 북쪽을 지나가야 되는데요. 당시 한대제트 축을 보자면은 500헥토파스칼이기도 하고 300밀리바일기도인데요. 5400 GPM이 검은색 선이고 여기는 8750 GPM이 검은색 실선입니다. 당시 한반도는 한대제트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저기압의 중심이 한대제트 북쪽으로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것이 교과서적인 한랭 종간 저기압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월 4일날 한랭 종간 저기압이 한반도 중앙을 지나가면서 저기압의 동쪽과 북쪽인 서울, 경기도, 인천, 강원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한랭 종간 저기압은 한대제트의 유무로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한대제트가 한반도로 잘 남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여기 서울에서는 한랭 종간 저기압으로 인한 강설이 굉장히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후변화가 심해져가지고 한대제트가 남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한랭 종간 저기압으로 인한 강설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한랭 종간 저기압에 대한 설명이었고, 다음 시리즈는 한랭과 반대인 온난 종간 저기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ming soon! 네, 지금까지 한반도 대설 유형 시리즈 1탄 한랭 종간 저기압에 대한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서울에 가장 많은 눈이 낼 수 있는 유형이 바로 한랭 종간 저기압이라는 게 매우 신기했는데, 근데 이게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한대제트가 남하지 않으면서 한랭 종간 저기압의 통과가 매우 드물어지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